자, 이제 사이스터 SCR을 이용한 정류 회로입니다. 자, 일단 구조는 PN 구조입니다. 아까 다이오드는 PN 구조, 요거밖에 없었는데 얘는 PN 구조다 보시면 되고, 심벌을 보니까 이게 다이오드죠. 다이오드에 단자가 하나 떠 있는 거야. 이거 다이오드에 이거 애노드 단자, 캐소드 단자, 거기에 게이트 단자 하나 추가된 거. 이게 SCR이다 보시면 돼요. SCR. 그래서 SCR을 전류가 이렇게밖에 못 가요. 그래서 방향성, 방향은 똑같아요. 다이오드나. 단방향성, 단자가 몇 개? 3개니까 3단자 소자다 이렇게 불러요. 단방향성 3단자 소자. 자, 여기에 이게 SCR인데, 자, 에노드가 플러스, 캐소드가 마이너스. 여기에 전기가 연결됐는데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겠죠. 자,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흘러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 나머지 두 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게이트에서 신호를 줘야 돼. 게이트에서 신호. 예를 들어서 플러스 신호를 줘야지 내가 나머지를 통과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SCR은 순전압이 가해졌다고 해서, 이렇게 순전압 가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출력이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게이트에서 신호를 줘야 된다. 신호. 그 신호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그 신호를 제어각 또는 점호각이라고 불러요. 얘를 신호를 딱 줘야 돼. 제어각, 점호각. 그러면 만약에 제어각, 점호각을 예를 들어서 90도에서 신호를 줬다. 90도. 그러면 파형이, 자, 이걸로 예를 들면 되겠네. 자, 다이오드는 무조건 순전압만 가해지면 파형이 나왔는데, SCR은 신호를 안 주면 파형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지금 90도에서 신호를 줬습니다. 여기가 0도, 여기가 180도 이렇게 각도예요. 위상. 그러면 90도 여기서 신호를 딱 줬어요. 90도에서. 그러면 여기 안 나오다가 90도부터 출력이 나오는 거 이렇게. 이게 SCR이다 보시면 돼요. SCR. 만약에 이거를 제어각을 30도에서 신호 줬다. 30도. 그러면 안 나오다가 30도, 90도보다 앞에 있겠네요. 30도에서 신호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파형이 나오는 거 이렇게. 요게 SCR이다 보시면 돼요. SCR. 자, 게이트에서 신호를 줘야 됩니다. SCR은. 자, SCR의 특징, 다이오드의 특징도 중요한 게 있었는데 SCR의 특징도 잘 물어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알아야 돼요. 반드시 PN 접합 구조다. PN. 자, 두 번째가 정류 작용을 위해서 쓰고 고속 스위치 작용하고 위상 제어, 전압 제어 한다. 여기서 요거 별표. 위상 제어, 전압 제어. 위상 제어, 전압 제어. 위상 제어는 뭐예요? 위상 제어는 지금 왼쪽 거는 위상을 90도에서 신호를 줬고 오른쪽 거는 30도에서 신호 줬죠. 자, 이 전압은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오른쪽이 출력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전압의 크기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에 의해서? 위상을 위해서. 위상을 이용해서. 그래서 위상을 제어하는 거, 이게 SCR이고, 왜 제어하느냐? 전압의 크기를 제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막 이런 거 잘 나올 겁니다. 여기 기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회로에서도 나오고 다른 과목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SCR이든 다이오드든 반도체 소자이다 보니까 전압이 높은 거에는 약해요. 과전압이 약하다 보시면 돼요. 또 정류하는 과정에서 전압 강화가 발생해요.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데 전압 강화가 크지 않고 작다. 얘네들 자꾸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역내전압, 우리 역내전압을 PIV라고 했습니다. 그 역내전압이 크다 보시면 돼요. 크다. 이렇게. 특징. 그 다음에 레칭 전류를 가끔 물어볼 텐데, 레칭 전류는 뭐냐면 사이드스터가 턴온 하기 시작하는 전류. 사이드스터가 턴온, 즉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전류. 이거를 레칭 전류라고 한다. 레칭 전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직류 평균 전압 막 나와 있는데, 자, 우리 SCR은 특징도 중요하게 가져가야 돼요. 특징. 그 다음에 요거 직류 평균 전압은 뭐냐면 얘네들 구하는 거예요. 얘네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여기다가. 자, 다이오드일 때, 이건 다이오드일 때. 다이오드. 그러면 이제 SCR로 정류했다 그러면 이거는 지우면 되겠네. 여기는 지우면 여기. 자, 얘를 든 거는 지울게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다이오드 정류, 다이오드. SCR 정류는 여기다가 이거 똑같이 쓰고 여기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SCR로 단상 반파를 했다. 그러면 다이오드일 때의 출력 0.452A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자, 여기도 이거 그대로 쓰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이거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알파. 여기도 이거 곱하기 코사인 알파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빨간색은 다이오드로 정류했을 때. 그 다음에 SCR로 정류하면 요거 다다. 요거 다. 이렇게.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단. 문제에서 전류가 연속적이다 라고 조건을 주면, 이 조건을 주면, 전류가 연속적이다 라는 조건을 주면 얘네들이 바뀌어.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에다가 코사인 알파만 해주면 돼요. 얘네들처럼 똑같이. 얘도 그냥 코사인 알파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전류가 연속적이다라고 주면, 연속적이다라고 주면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것만 이렇게만 정리해 가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 169페이지. 자, 다음은 SC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옳지 않은 거는요. 자, 답 암기할게요. 우리 SCR은 직류도 제어되지만 교류도 제어돼요. 그래서 직류 전압만 제어한다. 얘가 틀린 거예요. 답은 3번이면 3번. 그 다음에 2번. 실리콘 정류 소자 SCR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특징이 아닌 거. 자, 이것도 답 보고 갈까요? 다 아는 거니까. 자,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데 전압 강화가 작아요. 답은 4번입니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 SCR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아닌 거. 얘도 눈이 뜰 겁니다. 과전압에 약해요. 반도체 소자이다 보니까 과전압에 약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중요해요. 반도체 사이스토의 게이트 신호 제어는 어느 것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어느 거 변화시켜요? 맞아요. 이렇게 위삼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답은 4번. 자, 5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V는 100V, 점호각 알파는 30도인 때 부하 시에 직류 전압은 얼마인가? 단 전류가 연속하는 경우이다. 요거. 지금 회로, 이게 무슨 회로라고 주진 않았고 그림과 같은 회로래요. 그림과 같은. 자, 아까 전에 다이오드에서 했었어요. 다이오드 2개를 쓰든 다이오드 4개를 쓰든 이게 무슨 회로? 단상의 전파. SCR도 마찬가지예요. 2개 쓰든 4개 쓰든 이게 전파 회로입니다. 전파. 그럼 만약에 다이오드다. 다이오드면 직류 전압은
몇 배? 9배의 교류 전압이에요. 다이오드다. 그런데 지금 점호각이 나와 있죠. 점호각, 각도.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다이오드가 아니고 SCR이다.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SCR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럼 뭐만 곱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의 몇 도? 30도. 이렇게 넣어주면 돼. 이렇게. 그런데 단 전류가 연속하는 경우이다. 전류가 연속적이다. 연속하는 경우이다. 이거 주면은 얘를 넣는 게 아니라 얼마만 넣으면 돼요? 코사인 알파만 넣으면 돼요. 코사인 알파. 즉 식이 어떻게 돼? 식이 0.9 곱하기 교류전압이 100V 곱하기 이걸 넣는 게 아니라 코사인의 30도만 넣으면 된다고 이렇게. 문제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보면 답은 77.9V 나옵니다. 0.9 곱하기 100 곱하기 코사인의 30도입니다. 자, 다음 6번. 전류가 불연속인 경우 전원 전압 220V인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점호각 알파는 90도일 때 직류 평균 전압은 약 몇 볼트냐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왔잖아요. 전류가 연속적이지 않고 이제 불연속이다 줬네. 불연속. 연속적일 때는 코사인 알파 넣는데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넣으면 됩니다. 또 전원 전압 220V다. 이 전원 전압은 당연히 교류 전압이겠죠. 자, 그리고 정류 방식이 단상 전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호각은 알파가 90도일 때라고 줬어요. 이때의 직류 평균 전압 얼마냐 물어봤죠? 직류 평균 전압 ED는 일단 단상의 전파니까 0.9배의 교류값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이오드 정류. 다이오드. 근데 SCR로 정류하면 여기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만 넣어주면 돼. 이렇게. 자, 전류가 불연속이니까 이거 다 넣어야겠죠? 자, 이거는 0.9 곱하기 교류 전압이 22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의 몇 도? 90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계산기로 누르면 이거 뭐 계산기 다 누를 수 있어야 돼요. 답은 99V. 오케이. 답은 4번입니다. 다음 7번. 상전압 200V의 3상 반파 정류 회로에 각상의 SCR을 사용해서 정류 제어할 때 위상각을 6분의 파이로 하면 순저항 부하에서 얻을 수 있는 직류 전압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상전압은 얘는 교류예요. 200V. 이번 정류 방식이 3상 반파입니다. 자, 각상에 SCR로 정류했다고 알려줬네요. 자, 그리고 SCR로 정류하면 위상각, 점호각, 제어각 나올 텐데 그게 6분의 파이예요. 우리 파이는 라디안법인데 몇 도? 라디안법으로. 파이가 180도. 이 180을 6으로 나눴으니까 얼마? 30도라고 준 거야. 30도. 이렇게 한다면 직류전압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직류전압. 자, 직류전압 ED는 3상 반파니까 얼마예요? 몇 배? 1.17배 EA. 요거는 다이오드로 정리한 거야. 다이오드. 그런데 지금 SCR로 정리했으니까 여기다 뭐만 넣으면 돼요? 3상이면 코사인의 알파. 요거. 자, 그럼 숫자 넣으면 1.17 곱하기 교류 전압이 200 곱하기 코사인의 몇 도요? 30도. 간단하죠? 답은 203V 나오네요. 이렇게. 3상은 코사인 알파만 해주면 됩니다. 단상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전류가 연속적이면 코사인 알파. 자, 8번. 입력 전압이 220V일 때 3상 전파 제어 정류 회로에서 얻을 수 있는 직류 전압은 몇 볼트인가? 단 최대 전압은 점호각 알파는 0도일 때이고 3상에서 선간 전압으로 본다라고 했네요. 얘도 똑같아요. 3상 전파다.
그러면 직류값은 전파니까 1.35배의 교류. 요건 다이오드. 여기다가 뭐만 넣으면 돼요? 코사인 알파. 이렇게. 자, 참고로 코사인 알파 지금 제어각이 0도죠, 0도. 0도라는 건 이 0에서 신호 줬다는 거예요, 0에서. 그러면 다이오드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제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1.35 곱하기 교류전압 220 요걸로만 해도 끝나요. 다이오드가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코사인에 0도 넣으면 이게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1. 그래서 얘는 있으나 마나다 보시면 돼요. 있으나 마나. 제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답은 297V입니다. 297. 자, 여기까지가 SCR 정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자, 이제 반도체 소자의 특성 및 전력 변환기. 정류기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올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거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성. 자, 제가 이렇게 표로 잘 준비해놨는데 왼쪽에 있는 게 단방향성 소자예요. 왼쪽에. 우리 표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이게 단방향성.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양방향성. 단방향이라는 건 전류가 이쪽으로밖에 못 흘러. 양방향은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흘러요. 그러니까 그림을 봐도 얘는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도 흐를 수 있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양방향성. 이게 단방향성. 단방향을 다른 말로 역저지라고도 해요. 역저지. 역방향으로 안 흐르니까 역저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단방향성에 단자가 두 개인 거 에노드, 캐소드 단자가 두 개다. 그거의 대표는 다이오드면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는 너무 쉬워서 심벌 잘 안 물어봐요. 다이오드는 요런 게 중요해요. 요게. 다이오드를 아까 전에 했죠. 직렬로 연결하면 과전압 보호가 되고 병렬로 연결하면 과전력 보호가 되고 제너 다이오드는 정전압, 즉 일정 전압을 유지하는 용도로 쓴다. 이렇게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양방향성을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양방향성의 이 단자 소자는 이 다이오드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다이오드 두 개를 합쳐놓은 거, 요게 다이액이라고 부르면 다이액. 아니면 다이액 이렇게 불러요.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3단자 소자. 단방향성의 3단자 소자가 3개. SCR, GTO, IGBT. 잘 나와요. 단방향성 3단자 소자. 또 얘도 잘 나와요. 양방향성 3단자 소자. 트라이액. 얘는 트라이악 또는 액. 트라이액, 트라이악. 얘는 SCR 두 개를 겹쳐놓은 거예요. SCR 두 개. 양방향성 단자가 3개. 이렇게. 자, SCR은 지금 했습니다. SCR은 에노드 단자, 캐소드 단자, 거기다가 게이트 하나 있는 거예요. 게이트. 자, 그리고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SCR은 위상 제어할 거고 왜? 전압 크기 제어하려고. 이렇게. 그 다음에 3단자에서 가장 좋은 게 얘예요. GTO. GTO는 뭐냐면 얘는 게이트에서 플러스 신호만 줄 수 있어. 그냥 전류를 흐르게는 할 수 있어. 흐르게. 그런데 멈추게는 못해요. 근데 얘는 플러스 신호도 줄 수 있고 마이너스 신호도 줄 수 있어요. 플러스 신호 줘서 흐르게도 하고 마이너스 신호로 멈추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좋죠. GTO. 그러니까 얘는 우리 SCR로 만약에 제어하면 신호 여기 넣어줄 수밖에 없어. 넣어주면 도통은 되는데 끄지를 못해요. 그냥 역전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GTO는 뭐예요? GTO는 30도에서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120도에서 끌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끌 수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게 GTO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GTO의 명칭은 게이트 턴 온오프. 게이트 턴 온오프. 즉 게이트 신호로 넣을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기 소호가 된다. 소호. 오프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IGBT는 물어보는 게 요 영문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영문. 영문의 약자가 T가
사이리스터가 아니라 트랜지스터의 T입니다. 트랜지스터의 지스터의 T다. 이거 우리 문제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나와요. 그것만. 그 다음에 간혹 심벌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심벌. IGBT 심벌이 뭐냐 물어볼 텐데 다른 것들은 다 큰 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큰 삼각형. 근데 얘는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 조그마한 거. 오케이. 그냥 심벌만 고를 수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얘네들이 많이 나오는데 얘는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얘도 중요하고. 트라이액도. 양방향성 3단자 소자가 뭐냐 물어보면 트라이액이에요. 트라이액. 자, 반도체 소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 얘. SCS. 얘가 가장 중요하다. 4단자는 얘만 가져가면 돼요. 4단자. 지금 앞에 3단자는 3개가 있죠. 그 문제에서 내기 좋아요. 문제에서 3단자 소자가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줄 거예요. 뭐 1번 SCR, 2번 GTO, 3번 IGBT, 그다음에 4번에 SCS 넣을 겁니다. SCS. SCS는 4단자 소자다. 단자가 에노드, 캐소드, 그다음에 게이트가 2개예요, 2개. 네. 4단자는 SCS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반도체 소자에 관한 문제.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자 못지않게 또 많이 나오는 게 이번 내용의 전력 변환계예요. 전력 변환계. 자, 전력 변환계는 AC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류라고 할 거고요. DC를 직류로 할 거예요.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컨버터, 정류기, 순 변환 장치라고 하고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게 인버터, 역변환 장치, 직류를 직류로 초퍼, 교류를 교류로 사이클로 컨버터다 보시면 됩니다. 얘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림. 자, 우리 한전에서는 전기 주는데 교류 전기를 줘요. 한전에서 교류 전기. 교류. 자, 교류 전기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즉 AC를 주는 거예요. AC.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이 직류가 필요해. 직류. 그럼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야 돼. 이렇게. 어떤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교류를 간다면 직류로 바꿔줄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장치가 뭐냐? 이 장치가 컨버터예요. 컨버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정류기라고도 해요. 또 얘는 변환한다. 처음 변환하니까 순 변환 장치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름을 물어보니까 컨버터, 정류기, 순 변환 장치. 얘를 쓰면 교류가 직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직류를 다시 이제 직류 많이 썼어. 교류로 바꾸고 싶어. 교류. 이렇게. 직류를 이제 교류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장치가 뭐예요? 이 장치가 그 유명한 인버터예요. 인버터. 얘는 순변환이니까 얘는 역변환 장치. 바꿨다가 다시 바꾸는 거예요. 역변환 장치. 이렇게.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직류를 그냥 직류로 바꾸고 싶어요. 직류. 이렇게. 직류인데 다시 직류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이 장치를 뭐라고 하냐면 초퍼라고 해요. 초퍼. 초퍼. 그러면 왜 직류를 직류로 바꾸냐면 직류 전압의 크기 제어예요. 크기 제어. 우리 직류는 변압기가 없어요. 직류 변압기가 없기 때문에 직류 전압의 크기를 바꾸려면 이 초퍼 써야 돼. 초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교류를 바꿨으니까 교류입니다. 근데 교류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교류로. 이 장치는 뭐냐면 이 장치가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해요. 그러면 교류로 왜 바꾸느냐? 이유가 있겠죠? 뭐 때문에? 주파수 변환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 우리 교류는 교류로 바꾸는 거 대표가 누구예요? 대표가 변압기. 근데 변압기는
주파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변압기는 주파수 바꿀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변압기는 건수비로 바꾸는 겁니다. 건수비. 건수비 구하는 공식이 첫 번째가 N2분의 N1, 두 번째가 V2분의 V1, 세 번째가 I1분의 I2, 네 번째가 루트 Z2분의 Z1, 그 다음이 루트 R2분의 R1, 또 루트 X2분의 X1이에요. 이게 변압기 건수비예요. 그러니까 변압기는 건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전압도 바뀌고 전류도 바뀌고 임피던스도 바뀌고 저항도 바뀌고 리액턴스도 바뀌는데 주파수는 바꿀 수가 없어. 주파수는. 이렇게. 그래서 주파수를 바꾸는 거는 사이클로 컨버터를 쓴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은 요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암기해야 돼요. 암기. 뭐 어느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골고루 잘 나와요. 그러니까 꼭 암기해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가 이방향성 3단자 사이스터는 어느 것인가 했습니다. 이방향성이에요. 어떤 거? 트라이액. 우리 SCR이 단방향성의 3단자 소자 대표인데 이거 두 개를 겹쳐놓은 게 트라이액입니다. 요거 트라이액. 얘가 양방향성 3단자 소자. 두 번째, 3단자 사이스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SCS. SCS 많이 나옵니다. 얘는 4단자 소자다. 그다음 3번, 게이트 조작에 의해서 부하 전류 이상으로 유지 전류를 높일 수 있어서 게이트 턴 온, 턴 오프가 가능한 사이스터는 그랬습니다. GTO. 이것도 잘 나와요. GTO.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방향성 4단자 사이스터는 그랬네요. SCS. 그 다음 5번, 다음은 IGBT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IGBT 영문 T는 사이스터가 아니라 트랜지스터다. 트랜지스터.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겁니다. 답 1번. 요건 암기 안 해도 돼요. 2, 3, 4번 암기 안 해도 돼요. 안 나와요. 이렇게 요것만 나오니까. 6번, 전력 변환기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아닌 거. 3번. 유도 전동기는 회전기기입니다. 변압기도 AC를 AC로 바꾸는 거예요. 정류기, 인버터. 정류기는 교류를 직류로,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7번, 인버터의 전력 변화는 그랬습니다. 인버터. 직류, 여기 있네요. 직류에서 교류로. 답은 4번. 그 다음 8번, 직류를 다른 전압의 직류로 변환하는 전력 변환 기기는 그랬습니다. 초퍼. 요거. 잘 나와 얘도. 초퍼. 자, 9번, 다음 중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직류 전압을 제어한다. 직접. 어떤 거? 그거요. 직류 전압. 초퍼형 인버터. 그 다음에 10번. 교류 전력을 교류로 변환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사이클로 컨버터. 예. 네. 답 4번. 11번. 사이클로 컨버터란 그랬네요. 사이클로 컨버터는 사이클로 컨버터는 왜 쓰느냐? 주파수 변환 때문에 쓴다. 주파수 변환. 그래서 주파수 변환기이다. 답은 2번입니다.